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찬수입니다. 오늘 그랜드 오픈 미팅을 통해서 다시 두 번째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일두 스폰서님, 오영옥 스폰서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강 주제를 가지고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건강 주제는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건강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장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또 모르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처음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꼼꼼히 마음속에 새겨주셨다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꼭 실천해서 최저 건강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최저 건강에 이르기 위해서는 6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다고, 구성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소화, 그리고 해독, 대사, 면역, 순환,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최우선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소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생각은 아니고요. 이미 기원전 400년 전에 의학의 아버지이신 히포크라테스가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죠. All disease begin in the gut.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실제로 장이 더러우면 거의 모든 만성 질병이 생깁니다. 내가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장이 어떨까요? 더럽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미루 우리가 짐작해보면, 예측해보면 장을 깨끗하게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방할 수 있겠죠. 한 발 더 나아간다면 만약에 만성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만성 질병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장을 깨끗이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만성 질병이 치료가 될까요? 네,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혈압이 높다고 해서 고혈압 치료제를 먹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혈당이 높다고 해서 혈당 강화제를 먹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평생 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장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더장병만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왜 그러면 장이 더러워질까요? 그리고 장이 더러우면 왜 병이 생기고 어떤 증상과 어떤 질병이 생기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럼 어떻게 해결하죠? 네, 그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장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제일 먼저 소화의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음식을 꼼꼼히 꼭꼭 씹어 먹는 게 소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에 이 소화의 첫 번째 단계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이 첫 번째 단계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장이 그 부담을 위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죠. 저희 아버님은 88세신데요. 소화력이 저보다 월등히 좋으셔서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음식을 드십니다. 물론 농사를 지으시니까 활동량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단순히 활동량이 많다는 것만으로 소화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음식을 드실 수가 없죠. 굉장히 소화력을 자랑하고 계셨는데 불과 얼마 전부터 위에 부담을 느끼시고 음식량이 급격히 줄으셨습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4개월 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신다고 앞니부터 어금니의 대부분을 발치를 하셨죠. 몇 개 남지 않은 어금니를 가지고 음식을 씹으시다 보니까 제대로 씹지 못하고 음식을 삼키게 되면서 위가 많이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지금은 음식 섭취량이 많이 줄게 되셨죠. 제대로 씹지 않은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게 되면 위에 음식물이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세균이 번식된 음식물이 장으로 내려가게 되죠. 윗물이 맑지 않으면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장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꼭꼭 씹지 못하면 의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님처럼 발치를 통해서 음식을 씹을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음식을 꼭꼭 씹지 않고 급하게 음식 섭취를 하게 되죠. 이게 장을 더럽히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위산이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충분한 위산이 분비되지 않을 때 당연히 살균과 소화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장을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산 역류는 위산 과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산제를 투여하죠. 지난 시간에 제가 현대인들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져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위산이 과다 분비될 수가 없다라고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죠. 맞습니다. 위산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서 사실 위산 과다 때문에 위산이 역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산이 아니라 사실은 세균이 발효해서 나오는 젖산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는 무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다고 해서 무균 음식 아닙니다. 냉동실에 들어있다고 해서 무균 음식이 될 수가 없죠.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세균이 서식하고 또 특히 곰팡이, 이스트와 같은 곰팡이들이 서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음식물들이 제대로 위산이 분비되지 않은 상태로 위로 들어오게 되면 발효가 되죠.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슨 말이냐고요?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김치를 담궈서 오래 두게 되면 김치가 발효가 되죠. 누가 발효시켰죠? 세균이 발효시킵니다. 그러면 신맛이 나는 신물이 형성되고 그것이 위 속에서 식도를 통해서 역류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거를 위산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충분하게 위산이 분비되었다면 살균되어서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위산 역류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다고 해서 계속해서 위산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네요. 뭔가 좀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했듯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위에서 충분한 살균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위 내용물들이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SIBO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 밑에 자막에 있는데요. Small Intestine Bacterial Overgrowth. 소장 내에 세균이 과정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을 더럽히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우리들이 섭취하는 음식물들의 그 원인이 있는데 불량한 식단, GMO나 품종교배 음식물들을 섭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없고요. 그리고 글루텐, 또 우유, 그리고 탄수화물 위주, 가공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탄수화물, 또 실제로 설탕 또는 인공 감미료 등이 우리 장을 더럽히게 되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노출되는 독소의 양이 한 8만 여종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8만 여종을 다 우리 여기서 다룰 수는 없고요. 아주 주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항생제입니다. 저는 8년 전에 거의 항생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잇몸이 염증이 자주 생겨서 염증만 있으면 항생제를 먹곤 했었는데요. 그 8년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저는 단 한 차례의 항생제도 복용하지 않았죠. 그럼 저는 항생제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통계이긴 하지만 생산되는 항생제의 80%는 인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에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레드밋을 먹거나 가금육을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인간들에게 사용되어지는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항생제의 양의 5배나 되는 양을 우리들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항생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나쁜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 유익균을 함께 사멸시키기 때문에
우리 장을 더럽히게 되는 주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통이 있다, 관절통이 있다, 근육통이 있다. 어디가 아프면 그냥 뭐 약국에 가서 사 먹든 아니면 처방을 받아 사 먹는 대표적인 소염 진통제인 엔사이드라는 이런 약물들. 이거 장기간 복용하시면요, 1, 2년 복용하시면요, 위장 출혈 생깁니다. 위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죠.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복용하고 처방을 내리고 또 복용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문제들 장을 더럽히게 되는 요인이죠. 살충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돗물.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는 물이 장을 더럽힐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염소,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과불화 합물. 이 과불화 합물에 대해서는 랍 벨로 변호사가 20년 동안 듀폰사를 상대로 추적 조사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또 영화로도 상영이 되었죠. 국내에 올해 다크 워터스라는,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우리 면역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침입자, 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침입자들을 대항하는 능력을 마비시켜 버리는데요. 전방의 1차 방어선이 무너지니 전쟁터를 국소화시키지를 못하고 전신으로,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들어와서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죠. 네 번째는 장내 세균 불균형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출생 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연분만이 아니라 제왕절개 수술로 두려움 때문에 또는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선택하는 산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출생 시부터 장내 세균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갖게 되죠. 자, 더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대충 이 정도로 살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더러운 장이 병을 일으킬까요? 피부와 장은 서로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외부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어가 주 목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피부에 약간의 상처가 났다면 피부가 어떻게 되나요? 빨갛게 붓고 딱지가 않고 아프고 붓고 그리고 발적이 되고, 이게 바로 염증 반응인데요. 심하게 상처가 되면 통증으로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상태를 만들게 되겠죠. 만약에 좀 더 심하게 피부가 손상이 되었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전신 화상을 입었다. 어떻게 될까요? 사망률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죠. 왜 죽죠? 왜 사망하죠? 피부의 장벽 기능이 망가지다 보니까 도처에 있는 세균으로부터 방어할 능력이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피부는 굉장히 방어의 주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여러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은 방어도 목적이지만 피부와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흡수도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은 한 층으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보다는 훨씬 더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는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음식 입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동운동, 장의 운동에 의해서 상처받고 손상될 수밖에 없게 되죠. 이러한 장이 그런 손상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장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그물처럼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촘촘하게 짜여진 그물이 있으면 그 그물, 촘촘하게 짜여진 그물 구멍보다도 작은 입자는 통과시킬 것이고 그거보다 큰 입자는 통과시키지 못하겠죠. 그런데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더러워진 장 때문에 장이 더러워져서 그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물이 삭았어요. 특정 부분이 삭아서 구멍이 뻥뻥뻥 뚫리게 됐다면 원래는 통과하지 않아야 될 조금 큰 입자조차도 장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을 장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장이 더러워지면 병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장에 구멍이 나서 장에 누수가 생겨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초기에는 장과 관련된 증상만 일으키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뭘 먹고 나면 복부가 팽만돼 헛배가 불러오고 가스가 차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지만 이제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 오심구토까지 생기게 되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제 소비자인데 영양제를 뉴트리라이트를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나면 속이 미식거린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그분은 위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위가 나빠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내려가야 될 소화를 시켜서 살균시켜서 소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신물이 넘어오고 속이 미식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 누수가 있을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복부 팽만이 있으면서 오심이 나타나고 좀 더 심해지게 되면 과민성 대장 증상, 설사를 동반할 수도 있고요, 변비를 동반할 수도 있고 또는 설사와 변비를 함께 동반된 과민성 대장 증상이 나타나고 더 심해지면 염증성 장질환,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지만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증상들이 점점점 더 악화되게 됩니다. 이런 장 누수가 있으면 그런 장에만 문제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소들과 여러 가지 세균이 죽고 남은 찌꺼기들이 혈류를 타고 들어와서 전신 증상과 전신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음식 알레르기입니다. 음식 알레르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음식 알레르기는 그냥 음식 잘못 먹어서 피부에 두드러기 생기고 호흡 곤란하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급성 알레르기고요. 예를 들어서 땅콩 버터를 먹었어요. 땅콩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땅콩 버터를 먹어서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기관지 부종이 생기고 기관지 협착이 와서 호흡 곤란이 오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장이 더러워지면서 장에 구멍이 나게 되고 장 누수가 생기면서 예전에 먹던 음식을 먹어도 여러 가지 두통이 온다, 관절 통증이 온다, 집중 브레인 포그,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기억력도 떨어진다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게 바로 음식 알레르기죠. 이것은 급성 알레르기가 아니라 지연성 알레르기입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장만 좋아지게 되면 다시 그 음식을 먹더라도 이런 음식 알레르기 문제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급성 알레르기 위주로 검사를 하고는 그런 부분들만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지연성 알레르기의 원인을 제대로 검사해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전문가를 찾아서 검사를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장을 건강하게 한다면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사나 코가 빨개지고 또 얼굴에 여드름과 같은 피부 질환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만성 피로, 늘 피곤한 거죠. 또 체중이 증가합니다. 이런 현상이 있으면 내 장이 괜찮은가? 내 장이 건강한가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데도 이런 증상들이 내 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무시하고 있으면 이제는 대사증후,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원인이 되는 대사증후군들이 생기게 되고 점점 더 악화되게 되고 갑상선 질환 또는 자가 면역 질환, 내 몸에 있는 항체가 뭐 피부를 공격할 수도 있고 관절을 공격할 수도 있고 간을 공격할 수도 있고 콩팥을 공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부위를 공격하고 갑상선도 공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부위를 공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들로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 암까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왜 장이 더러워지는지, 장이 더러워지면 왜 질병이 생기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증상과 어떤 질병이 생기는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은 5R입니다. 5R. 첫 번째 R은 remove의 R인데요. 제거입니다. 뭘 제거하냐고요? 앞서 이야기한 장을 더럽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거죠. 두 번째, 만성 변비가 있으면 내 몸에 있는 해독을 한 독소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겠죠. 그래서 변비를 해결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내 몸 특별한 검사를 통해서 내 소장에 세균의 과정식이 있다든지 또는 곰팡이 이스트와 같은 곰팡이가 과잉 증식하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그거를 그런 미생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장을 건강하게 하는 깨끗이 하는 첫 번째는 바로 remove 제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replace 보충인데요. 보충에서 소화 효소를 보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소화에 문제가 생겨서 소화 과정이 지연되고 음식물이 고이게 되고 고인 음식물들은 당연히 썩게 되죠. 미생물들이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충분한 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화 효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화 효소의 보충이 뭐냐면 바로 위산입니다. 위산의 원료를 우리가 잘 먹어줘야 되죠. 위산의 원료는 바로 물과 소금입니다. 소금을 먹으라고요? 소금은 나쁜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소금이라고 쓰고는 나트륨이라고 읽습니다. 소금, 나트륨. 아니 글자 수도 다른데 어떻게 그게 똑같은 겁니까? 자, 저는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트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원료를 주고 위산의 원료를 주고 또 위산이 분비될 수 있는 잘 분비될 수 있는 식품이나 영양소를 섭취를 하고 또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과잉 위산 분비 때문에 속이 쓰린 것이 아니라 방어 점막이 위 점막이 약해져서 속이 쓰리게 되죠. 그래서 방어 점막을 강하게 하는 식품이나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것이 장을 건강하게 하는 두 번째 R입니다. 세 번째는 reinoculation 재공급인데요. 이제는 나쁜 균, 유해균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장에 좋은 균을 주입해 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이 세 가지인데 많은 분들이 이게 잘 관가하고 있어서 제가 세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리이노큘레이션에 있어서 유익균을 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충분한 양의 먹이를 줘라.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식이섬유를 그냥 아무 식이섬유가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들이 먹이로 이용될 수 있는 양질의 식이섬유를 충분히 공급해줘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유익균을 그러면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느냐? 아닙니다. 개라는 종에는 말티스도 있고 또 공항에서 마약을 검색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도 있죠. 뭐 같은 개긴 하지만 품종이 다른 거죠. 품종이 말티스를 아무리 트레이닝 시킨다 하더라도 공항에 마약을 검색할 수 있는 검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산균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유산균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유산균도 개의 품종과 마찬가지로 품종이 있는데 유산균에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균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인. 그래서 한 가지 스트레인만 있어가 되지는 않고 다양한 스트레인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양질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몸의 세포는 60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 한 60조 개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내 장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무려 세포 수보다 10배나 많다고 합니다. 약 600조 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60억 마리를 먹어서 내 장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숫자 개념이 어렵죠. 600조 개의 60억 마리는 10만 대 1입니다. 어떻게 10만 대군을 혼자서 싸울 수 있습니까? 어디 300, 영하 300도 아니고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충분한 양을 먹어줘야 되는데 부적절한 양을 먹으면서 왜 나는 장이 회복되지 않지를 하고 또 앞서 이야기한 리무브, 리플레이스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유산균 하나를 부적절한 적은 양의 유산균 하나를 먹으면서 내 장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참고로 저는
평균적으로 1,200억 마리 정도는 먹고 있습니다.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좀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한 1,800억 마리 정도 저는 섭취를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복구입니다. 리페어. 자, 장점막이 손상이 됐어요. 장벽 기능이 손상이 됐으면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장은 빨리 회복이 됩니다. 피부는 28일이 걸리지만 장은 2 내지 4일이면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장이 어떻게 회복을 하겠습니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장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을 복구해주기 위해서는 양질의 바이타민, 미네랄 그리고 프로테인, 단백질과 같은 양질의 영양소가 필요하죠. 당연히 좋은 오메가3와 같은 양질의 지방산도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리밸런스입니다. 스트레스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잠 안 자고 나쁜 음식 계속 먹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식습관을 개선하시고 이제 장이 개선이 되었다면 한 3개월 이후에 장이 개선되었다면 예전에 먹던 음식을 이제 문제를 일으킨 음식을 하나씩 조금씩 추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시고 한꺼번에 원래의 식습관으로 돌아오시지 마시고 그래서 식습관을 계속 좀 꾸준히 유지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면이 적절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잠자는 침실 공간에 적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자기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갖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중요합니다. 우리 스폰서님, 김일두 스폰서님 늘 외치지 않습니까? 운동하면 몸에 좋은 거 아시는 분, 오늘 아침에 운동하신 분, 오늘 저녁에 운동하실 분 이렇게 늘 외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다시 리밸런스, 재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우리는 최적 건강을 이루는 첫 번째 열쇠를 열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처음 들은 내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식으로 그치지 말고 이거를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고서는 최적 건강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리더님들께서 실천해 보시고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다면 장 건강에 포커스를 둬서 장을 개선시키는데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내 건강이 회복되는지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 만약에 만성질환들이 많이 장을 건강하게 했더니 만성질환이 개선이 되었다면 그 사실을 주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약을 끊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Follow! Follow! Follow!